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오늘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만들어 놓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 급등 마감을 했죠. 새벽에. 그쵸? 6월 4일에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5일로 넘어오는 오늘 4일과 5일 미국의 고용지표, 그죠? 목요일은 ADP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금요일은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결국 상당히 좋게 나오면, 즉 실업률이 낮아지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런 고용보다 세게 나왔으면은 연준의 긴축, 우리 시각으로 치면 목요일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연준이 그쵸? 긴축을 할 수 있다. 즉 ETF랑 회사채 이거를 매입을 다 걷어들이겠다. 매입했던 것들을. 그러면서 긴축이 시작됐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제 생각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난 yet 이렇게 아직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조금 약세였는데 긴축이 시작됐으면 사실 외국인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시장을 샀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사고 있죠. 돈을 꽉 쥐고 있는 이 주먹, 그죠? 연준이 진짜 이 돈줄을 그동안 풀어 헤쳤는데 정말 긴축에 조만간 곧 나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들갑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팩트 체크부터 해볼게요. 이 회사채랑 그죠? ETF 이거를 매입했던 것들을 연준에서 매입을 해줬었죠. 코로나 때 이후에. 그게 왜 매입을 해줬었냐면 이겁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게 기업 신용펀드라고 해서 SMCCF를 연준 산하 기구 밑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부실 회사채, 즉 코로나로 코비드-19이 나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구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그걸 사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죠?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쇼크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긴급으로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 긴급 매입을 사실 했던 그 한도가 7,500억 달러예요. 7,500억 달러. 근데 실제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한 게 137억 달러라고 합니다. 1억 달러가 1,000억 달러 정도니까, 그죠? 이게 어느 정도죠? 원화로? 1억 달러가 1,000억. 그죠? 1,000억 달러고, 원화 1,000원이라고 쳤을 때, 그럼 여기는 3조. 조금 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 이 금액, 7,500억 달러. 지금 연준에서 채권 매입하는 거 있잖아. 국채 매입하는 거. 그거를 매입해줘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 헤친 게 매달 1,200억 달러입니다. 이거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 줄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채와 MBS.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작은 부족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이거 약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그죠? 15조 원. 매입을 했었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자금 매수는 일시적 긴급 처방 차원이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진 거죠.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됐고 그죠? 1년 만에 지금 백신 등 경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연준이 판단하고 필요 없으니 걷어들이겠다. 하지만 채권 매입은 지속, 시장의 돈은 계속 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이후에 그 다우, 나스닥, S&P를 보면은 나스닥이 돋보이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고점이 한 14,000 좀 넘는데요. 야, 고점 거의 다 왔어요. 테이퍼링 등, 금리가 올라서 기술주 등, 고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다쳤던 게 결국 나스닥의 기술주들일 거라고 보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지만 흔히 말하는 팽이라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될 거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뭐 신고가를 낸 기업도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이탈되지 않고 많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즉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리오프닝이 다우를 그동안 끌어올렸다면, 그죠? S&P랑 나스닥에 관해서도 시장은 워낙 경제 회복에 대해서 기업의 이익 모멘텀 등 회복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유동성이 결국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증시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5월 어제죠? 어제 10시경에 고용이 안 돼서 나스닥이 마감했다. 하루만 해도 연준의 긴축, 아까 해서치 ETF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고용이 아직 시장 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이렇게 뉴스는 나왔습니다. 자, HTS 볼게요. 어제 시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볼게요. 일단은 코스피는 하락세로 마감했어요. 16조 거래대금. 상승과 하락 종목 보면은 비등비등 하락이 좀 높았다. 코스닥은 하락이 역시 높았고 역시 하락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빨간색 파란색 보면 아침 한때 하락했다가 쫙 올려서 거의 보합세까지 갔다가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시면 선물을 전날 많이 샀던 외국인이 좀 팔아서 기간의 금융투자 물량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6,500억 중에 보면은 어제 4일이니까 이게 제 금융투자 물량을 믿을 거 없다고 했잖아요. 하루 뭐 차익거래 하는 애들 6,500억 중에 금융투자 6,100억이고요. 연기금 또 샀네요. 장중에 파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종가 기준 샀고, 운수장비 자동차를 어제 많이 샀네요. 외국인도 많이 샀네요. 전기전자도 많이 살고. 이거에 많이 들어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모비스, 기아차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 시총 상위주 지수에 대해서 내릴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4월 말까지만 해도 강력적으로 외국인이 팔았던 건 바스켓, 시가총액의 위주로 파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달랐다는 거죠. 그죠? 그제도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이틀 동안 7천억을 샀고요. 운수장비 1,600억. 요거 두 개만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4월 말 5월 초까지 외국인이 던지던 외국인이 다른 모습이고 연기금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어땠죠? 코스닥 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차익거래 물량도 나왔고 연기금도 일부 팔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최근에 더 산 게 많아요. 그죠? 누적적으로 보면은 중소형주 수급이 더 자유롭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 이 물량은 개인이 받았고, 그죠? 투신권 펀드 한매나 사모펀드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이고, 그래서 어제만 보더라도 큰 수급의 이슈는 별로 없었다. 계속 샀던 IT 하드웨어랑 반도체 이게 좀 어제 외국인 물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주체성이 없이 하루 사고 팔고 지금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는요, 그죠? 이거 뭐 확대해서 보면은 어제 5일선 조금 빠졌다가 운봉이지만 좋게 끝났고요. 5일선 타고 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차트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변동성 지수 볼까요? 어제 조금 튀어 올랐지만 운봉.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데 트렌드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주봉으로 볼까요? 트렌드는 확실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요 때도 요 밑에서 기던 변동성이 이때 야금야금 튀면서 이렇게 올라온 변동성을 보면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여기 충분히 밑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매크로적으로 깨지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는 거고요. 미국에 빅스가 있으면 한국에도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들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요, 그죠? 종목들 보면 대형주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틀 전에 급등했던 게 어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어제 자동차 3인방 아까 기관의 수급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쳤습니다. 얘네가 받쳤고 만두도 강했네요. 나머지 대형주는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볼까요? 2차 전지 쪽 2차 전지가 아니라 친환경, 수소 뭐 이런 쪽. 히스인도 풍력 관련 베스타스 인수했다 그런 소식에 8만원 다시 회복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실적이 워낙 2분기까지 짱짱하다고 하면서 최근에 좀 조정 받았는데 어제도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가 어제는 좀 약세였고 최근에 좀 강했죠. 음식료, 화장품, 패션, 유통 이쪽 특히 패션 쪽이나 화장품 리오프닝 그리고 서비스,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해서 최근에 좋았는데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가 돌만큼 다 돌았습니다. 웬만한 업종이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인프라코아 이쪽으로 미친듯이 가고 있는데 그죠? 두산중공업 이거 거의 4,000원까지 내렸었나요? 2,000원이었죠? 코로나 때 10배 올랐죠. 이것도 템버거라고 말할 수 있을 분도 있어요. 이때 사신 분은. 근데 이게 항상 시클리컬 중에 조선이나 해운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2007년에 이때 빅사이클을 얻고 나서 주구장창 내렸던 종목들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의 시장에서 순환매적으로 돌면서 또 부각을 받고 있지만 또 예전에 한 1, 2년 전부터 아니면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픔의 주식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여행주 이런 것들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좀 조심할 필요 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제 급락을 맞았습니다. 미디어 쪽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죠? 게임주, 엔터주, SM 결국 인수, M&A 이런 소식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급등하는 것들을 따라잡는 거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한번 한 템포 좀 낮추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쪽 보면은요, 그제는 정말 강했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올랐었어요. 관심 종목. 어제는 일부 종목 빼고는 다 차익 실현. 아까 외국인이 IT 하드웨어랑 반도체를 그렇게 때리는데 코스닥에서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 흐름은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셋 쪽도 2분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치면은 회복되는 걸 보면은 선별적으로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BH나 이런 FOPCB 연성기로회판 이런 쪽도 휴대폰 핸드셋 관련해서 다시 좋은 리포트들이 증권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 LG이노텍 좋게 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엮일 것도 같고요. 카메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시클리컬 중에서는 주선주 이런 것들 좀 약했는데 두산중공업 인프라 두산만 강했고 현대자동차, 포스코, 철강 쪽 최근에 계속 원자재 가격 급등했다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이 사실 들어갔다고 봐요. 원자재는. 그래서 쇼티지 이런 그죠? 수요, 공급 이런 논리에서 많이 움직인 시클리컬 종목들도 충분히 비싸졌다. 싸지 않다. 비싸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싸지 않다. 이 표현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이오는 어제 그래도 대형주 바이오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좀 한 몫을 방어했고요. 그쵸? 일부 바이오 종목 어제 특징적인 시장의 종목 이슈는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준이 회사채랑 ETF를 그죠? 지금 ETF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연준은 채권 매입만 했어요. 국채랑 아까 말씀드린 MBS. 이 회사채는 원래 매입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연준이. 그냥 국가가 이걸 나서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특수상황이었던 코로나 이때만 도와줬던 거를 워낙 상황이 좋아졌는데 굳이 필요 없으니 폐기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500억 달러. 이게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연준이 SMCCF 이 산하기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매입 금액이
전체 자산, 연준이 지금까지 매입한 전체 자산의 0.2% 수준입니다. 뭐 혹자는 야 이것도 긴축이다, 그쵸? 긴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채 MBS 매입액 월간 1200억 달러인 이거를 지금 중단하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죠. 또 어떤 분은 6월 이번 달 14일 15일인가요 이때 FOMC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얘기할 거다. 테이퍼링은 지지난달 FOMC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은 아직은 연준 의원들의 최근에 매파적으로 발언은 하고 있지만 이들도 쉽게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중요한데요. 금리 인상은 저는 시장을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금리 인상은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다 끝나야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SMCCF에 편입되어 있는 주요 회사체가 이 AT&T, 그죠? 통신업체, 뭐 도요타, 자동차 워낙 어려웠잖아요. 버라이즌, 이것도 통신업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지금 뭐 실업률이 5.8%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이것도 완전 고용 내려가려면 4% 코로나 이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아마 추가 실업수당 조기 종료 계획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 뭐 지원금 주듯이 계속 쿠폰 주듯이 그렇게 미국도 주고 있었는데 주별로 좀 다르게 했는데 25개 주에서 27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공화당에서 추가 실업수당 조기 종료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도 좀 빠르게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과연 정말 일 안 하고도 돈을 받았던 그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에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1.6% 레벨에서 계속 일단 움직일 것 같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사항은 그렇게 가져오지 않을 거라 생각 들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가 다 돌았고, 제 순환매 관련해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전 관람차, 그죠? 올린 거 있으니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성장주가 특히 반도체가 시클리컬이기도 하지만 성장주이기도 하죠. 솔직히 여기가 성장주면요, 여기에 시클리컬이면 여기 안에 교집합이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쵸? 물론 이 성장이 더 크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아닌 이 성장주인 시클리컬, 이 반도체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지수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접근하신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이쪽도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쉬었는데요. 좀 이슈 있는 종목들,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성장주 쪽에서 좋은 그림을 여름은 꼭 올해 하반기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